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는 목이 진짜 건강했었는데 네. 다시 또 쉬었어요. 네. 건조 특보가 바로 목으로 와요. 저는. 네, 많이 건조하죠 요즘 날씨. 네, 그렇습니다. 네. 건조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난치성 부비동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걸 SBS 8시 뉴스 건강 라이프 코너 시간에 했었는데 네. 그 유튜브가 240만을 넘었어요, 조회수가. 그러니까 정말로 난치성 부비동염 때문에 부비동염이 뭐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축농증이에요. 비염 같은 거 우리 많이 느끼는. 네. 이 얼굴에는 네. 이쪽 이마 쪽과 이 볼 쪽과 이쪽에 턱 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걸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맞아. 성악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두성을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마 이쪽에 있는 부비동을 제가 울리면서 노래를 해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 막 가슴으로 입으로 노래를 한다면 저는 노래를 할 때 선배 그랬었나? 예, 여기 제가 두성을 성악과 전공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이마 쪽 부비동이 떨리도록 제가 노래를 하거든요. 전 근데 소리를 약간 뒤로 보내거든요. 내가 이거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좀 그런 면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생목이 아니야 선배는. 왜냐면 고음을 잘 내거든요. 어쨌든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한다. 이거 배우세요 저한테.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네. 이 코 옆에 있는 네. 그러니까 이 광대뼈 아래쪽에 있는 데가 부비동이 있는데 이쪽에 염증이 있는 게 이제 축농증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정식으로는 농이 차 있는 게 이게 이제 뭐 한의학적 언어겠죠. 축농증은 여기에 염증, 부비동에 염증 있는 걸 우리가 부비동염이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이 이 시즌인 게 이제 봄 되고 꽃가루 날리기 시작하면 한두 달씩 계속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관련돼서 아마 관심사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쪽이. 네. 제가 의과대학 배울 때는 부비동염은 다 같은 부비동염이었어요. 네. 여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그게 잘 낫지 않고 이쪽에 계속 염증이 생기는 것. 그래서 항염증 치료제 혹은 항생제 그리고 수술로 그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부비동염의 치료법. 끝. 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 부비동염 중에서도 잘 낫는 부비동염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낫는 부비동염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어른까지 평생 달고 있는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안 나는 사람들은 왜 안 낫지? 네. 하고서 이제 초창기 한 10년 전쯤에 조직 검사를 해봤어요. 음. 염증은 염증인데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가 달라요. 잘 안 낫는 사람들은. 다르네. 뭐 다른가? 이렇게 해서 10년 전에 끝났다가 최근에는 의학이 점점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피 검사를 해봤어요. 뭐가 다르지? 안 낫는 부비동염하고 잘 낫는 부비동염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구성하는 여러 면역에 관여하는 성분들이 다른 거예요. 난치성 부비동염 환자들 봤더니 아토피 환자랑 비슷한 기전인 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토피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는 뭐냐면 아토피가 일종의 자가 면역이에요. 네. 내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과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면역 세포의 과잉 반응을 억제하는 주사가 아토피 치료에 쓰이는데 그걸 난치성 부비동염 환자한테 딱 써봤어요. 그랬더니 잘 낫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한 거죠. 의학이 발전해서. 근데 더 신기했던 건 뭐냐면 그 보도가 나간 다음에 세브란스 알레르기 내과 교수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조 기자님 그거 우리도 그래요. 천식도 예전에는 그냥 천식이었는데 이것도 자가 면역 쪽으로도 자가 면역 그렇게 나눠질 수 있다. 아토피와 비슷한 천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타입 1 염증 반응과 타입 2 염증 반응으로 나눈 거예요. 네. 부비동염이 제가 학교 다닐 땐 다 그냥 염증인 줄 알았는데 이 염증이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누고 타입 1은 잘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토피처럼 치료해야 돼. 천식도 똑같다. 그런데 이제 이 주사가 한 번 맞는데 70만 원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아야 돼요. 아토피 피부염은 보험 적용이 돼요. 그런데 아직 만성 부비동염과 이
천식에는 보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천식 앓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거는 이제 아직 이게 알려진 지가 얼마 안 됐죠. 이제 시작 단계라. 이제 시작 단계니까 해야 되고 이제 이러면 이게 중증도와 이런 것들 좀 다퉈야겠죠. 다른 질환들과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얘기인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네.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코 속을 들여다보면 축농증, 그러니까 만성 부비동맥 환자인데 다 다르대요. 점막이. 딱 어떻게 표현하시면요. 사람 피부하고 똑같다. 사람 피부가 다르듯이 코 속 점막도 다 다른데 코 속 점막이 건조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분비물이 없는 사람이 있고 분비물이 꽉 차 있는 사람. 지성 피부냐 건성 피부냐처럼. 그 분비물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안 낫는데요. 축농증이. 딱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네.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건조한 건지 메마른 그 점막인지 그냥 약간 분비물이 많은 점막인지. 그래서 지금 방금 건조 얘기를 할 때 네. 그때 했던 건조 얘기가 떠올랐어요. 근데 저 네. 피부도 악건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목이 맨날 이렇게 쉬나? 악건성은 뭐예요? 대단한 거 찾은 것처럼 놀래고 있다. 아니, 피부 엄청 땡기고 네. 아무리 세수 안 하고 자도 여드름 절대 안 나는 그런 피부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세수 거의 잘 안 하고 자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그냥 이런 표현 해도 되겠죠. 개기름이 아주 가득 차는 피부였거든요. 지성이시네요. 네. 네. 뭐 그냥 뭐 사람도 느끼하고 그지? 전 담백하잖아요. 아무튼 뭐 그건 좀 다르긴 하지만 네. 항상 건조하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도 막 기름종이 같은 걸 해요. 저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 친구가 선배 저한테 그 고등학교 시절에 기름종이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예, 기름종이를 딱딱 해주면 네. 저는 한도 끝도 없이 기름종이를 이렇게 붙이면 썼었어요. 예. 붙어 있는 사람들. 끝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 너는 뭐야 이 개기름은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다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근데 그 꽃가루 알러지 같은 거는 왜 그냥 우리가 비염이라고 부르는 거 그런 것들은 정말 네. 안 낫는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꽃가루에 대한 반응인 거죠. 네. 꽃가루에 대해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그런 거는 해결책이 꽃가루를 나온 게 피해야죠. 없죠? 예, 피해야죠. 피해야죠. 이쪽 질환도 참 보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염증 반응이 사실 아토피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고 다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한 내 몸의 반응이 저기잖아요.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비과학적이죠. 네. 그걸 지금 그 현대의학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의 이런 부위별로 다가갔던 그 접근법에서 이것을 관통하는 어떤 원리를 찾아내가는 더 성숙했네. 네. 네. 그래서 잘 낫지 않는 기존의 부위별로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해서 잘 낫지 않는 질병들을 하나하나씩 정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들은 대단히 재미있는 과정이었어요. 네. 우리보다 낫네요. 현대의학이요? 그럼 네. 철 들어가고 있잖아.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뭐 현대의학이라는 거는 네. 우리 전 세계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계속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 분야에 뛰어들고 맞아. 또 발전 안 할 수가 없겠지. 하는 분야니까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반인들은 주구장창 그런 실험 대상이 네. 되기도 하잖아. 아파서 네. 병원을 가고 네. 어떤 임상 시험이 됐을 때 내가 기꺼이 참가하고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어떤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 주제 선배님 좀 무거워요? 예, 무거워요, 이거. 네. 예, 예. 선배님 정해준 주제인데 치료용 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사 믿었더니 통증은 잡았는데 마약에 중독됐다. 이거 보니까 진짜 심각한 내용일 수 있겠네요. 네. 우리가 보통 약 처방할 때 뭐 요즘 많이 얘기해서 항생제 너무 남용하면 안 된다. 네. 뭐 스테로이드제 많이 쓰면 안 된다. 요 정도는 이제 조금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마약에도 중독될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약의 성분에 많이 포함이 돼 있나요? 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 병원은 있어요. 그리고 마약 중독 지정 병원도 있습니다. 네. 21개가 지정돼 있는데 지난해 봤더니
지정된 병원 중에 14개 병원은 마약 중독 환자를 단 한 명도 치료하지 않았어요. 아, 한 명도 입원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어. 그리고 96%의 환자가 딱 2개 병원에만 있습니다. 인천의 참사랑병원하고 부곡병원하고요. 딱 2군데만 96%의 마약 중독 환자가 치료받아요. 아, 우리나라에 마약 중독 환자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마약 중독 그런 치료받으려고 했던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치료받는 곳 찾기 하늘의 별 따기라 그래요. 21개가 있는데도요? 네.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이분들은 마약 중독 병원을 찾고 싶은데 마약 중독 치료받고 싶은데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고요. 지정병원에서는 2군데에서 96%하고 14군데는 아예 안 받고 그래서 그 14군데 여쭤봤어요. 왜 안 받으십니까? 네. 마약 중독 전문가 일단 찾기 어렵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 치료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과거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네. 조금 늘었는데 마약 중독 환자들은 훨씬 더 대기 기간이 많고 치료받을 곳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 문제점을 우리나라에서 마약 중독 환자를 가장 많이 하는 절반 이상 60%의 환자를 감당하고 있는 병원장께서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 저는 그때 당시 이제 과학기자협회 부회장이라서 언론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순번을 통해서 그 토론회 네. 어떤 이 과기총에서 행사한 토론회를 좀 참석을 해야 돼요. 이제 그때는 제 순번이 돼서 제가 참석했는데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마약 청정국 누가 그런 소리 하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일선에서 마약 중독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 두 번째 식약처에서 하소 처리장 마약 분석을 통해서 국내 마약 실태가 얼마 정도가 됐는지 하시는 식약처 담당관 그리고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세 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느 연령대가 큰일 났느냐? 네. 10대 연령대가 큰일 났다. 10대요? 네. 지금 10대 마약 사범은 5년 새에 한 3.8배 정도 늘었습니다. 어이구요. 3.8배. 네. 네, 3.8배도 지금 우리가 마약 단속을 과거보다 덜 한대요. 그래요? 덜 하는데도 법으로 잡힌 사람만 3.8. 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못했잖아요. 네, 음주 단속도 잘 못하고. 3.8배 이상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담당하시는 분은 담당하시는 저기는 10대 환자가 너무나 자주 온대요. 최근에도 제가 취재를 갔을 때도 중학교 14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입원했어요. 마약 중독으로요. 10대가 제일 그리고 많다고 제가 하니까 10대 환자는 몇 명이 됩니까? 네. 중고생 지금 뭐고요. 많아요. 얼마 전에 기사 같은 거 봐도 인터넷으로 뭐 구입을 했다 이런 것도 보긴 봤는데 10대가 그렇게 접촉하기가 쉬운가요? 2개요. 네.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 2개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 마약과 관련된 일선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국에서는 뭐 범죄형 마약이죠. 뭐 필로폰이나 모나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 마약. 근데 범죄형 마약은 좀 비싸답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다는 말이 그렇대요.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지 마세요. 네. 이 얘기를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을 가장 많이 치료하시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토론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걸 너무나 쉽게 의료용 마약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처방받는 마약을 네. 따로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불법적으로 구하는 건 비싼데 병원에서 처방받는 게 가장 싸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다른 데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현상까지 있냐면 똑같은 뭐 펜타닐 같은 마약이라도 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도는 거는 더 싸대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펜타닐 불법을 구하려면 네. 미국 얘기를 해요. 동남아라고 할게요. 네. 동남아에서 펜타닐을 불법으로 구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구하는 게 더 싸대요. 어떡해. 예. 왜 이게 법적으로 철저하지 못한 건가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일단 선생님들의 말씀으로는 네. 이렇게 뉴스 구성이 안 되니까 나중에 사례자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해 11월입니다. 그리고 보도가 이어진 게 올해 3월이에요. 넉 달. 근데 넉 달 동안 제가 이제 뭐냐면 하려다 안 하려다가 막 이렇게 사실 이 마약 중독 문제는 이렇게 좀 까다롭고 이런 거는 기자들도 선뜻 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한 연예인 때문에 마약이 좀 커졌잖아요. 네. 거기서 파급되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일선에서 현장에서 부딪히는 전문가들의 이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자. 보도하자 해서 이 보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40대 주부를 제가 먼저 했는데 이 40대 주부는 네. 결혼한 그냥 주부예요. 네네. 10년 전에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진단받았어요. 네. 너무 아픈 거죠. 네. 이거는 뭐 마약성 진통제를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나 씁니다. 복잡부위 이분은- 통증 증후군 그냥 아픈 거예요, 막. 네. 설명할 수 없는데 현대의학이 원인은 잘 모르는데 너무 통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건들기만 해도 아프고 건들지 않아도 아프고. 그러니까 뉴로 신경 병증 그러니까 단순한 정상적인 통각 반응에 의해서 아픈 게 아니라 비이상적인 통각 반응에 의해서 내 몸이 괴로운 거예요. 네. 왠지는 몰라요. 네. 네,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통증 억제제를 써요. 네. 이분은 TV를 보고 명의 이런 데 하는 우리나라 최고 명의를 찾아갔어요. 대학병원 교수님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주사를 바로 놔주시더래요. 네. 본인도 이제 처음엔 걱정을 했다. 이거 네. 마약인데 마약 아니냐. 마약이면 중독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본인이 들으셨던 것은 치료용으로 쓰는 마약은 중독 위험성이 없다라고 들으셨대요. 이 환자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똑같은 얘기라고 해요. 물론 다른 환자들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환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치료용으로는 중독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병원을 확인해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드물긴 하지만. 근데 치료용으로 했을 때 마약 중독 그러면 되는 거죠? 거짓말입니다. 네. 어떠한 것도 제가 말씀했지만 네. 졸피뎀도 중독 없다는 말 지금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 커피도 중독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석 잔을 마셔야 중독되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중독됩니다. 지금은 음식도 중독된다고 얘기했죠. 음식도 중독적 식욕이 있습니다. 음식도. 도파민을 회로를 자극하는 중독이 없는 물질은 없어요. 근데 이걸 극히 일부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당하시는 분들은 네. 그게 속상한 거죠. 속상하겠죠. 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이 사례자는 대마로 이미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대마가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있는데 막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친구가 동생이라 그래요. 아는 지인이 펜타닐을 구해다가 이걸 그냥 해볼래 하면서 계속 줬대요. 의료용 마약의 대표 약이 펜타닐인가 봐요. 펜타닐이죠. 예. 가장 센. 네. 예. 그 펜타닐을 일주일 정도 딱 하게 하더니 일주일 후에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법인 거죠. 이제는 뭐 안 사면 안 될 만큼의 됐을 때 이거 저 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주변에 아무리 친한 친구도 나한테 마약을 권하는 사람은 내 돈을 요구하는 놈입니다. 네. 친구 아닙니다. 지인 아닙니다. 낚는 건데 낚는 거. 나 믿깁니다. 네. 믿깁니다. 이거 너무너무나 많아요. 너무 이렇게 무섭다. 그냥 하게 해주고 돈을 요구합니다. 중독됐을 때. 근데 이 친구는 이게 더 슬픔이죠. 그 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처방을 받는 거예요. 이 친구 말로는 5군데 병원에서 달라고 하면 네. 3군데는 그래도 안 준대요. 그런데 2군데 정도에선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쉬운 건 구하는 거지. 아니지만 어렵다. 그 정도면 어렵진 쉬운 않다. 거지. 쉬운 거. 네.
식욕 억제제 같은 마약 있잖아요. 어. 마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 줘요. 안 주는 데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직면한 문제입니다. 왜 뭐 필로폰 그다음에 물뽕 이런 불법 마약류 말고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 이 국내 마약 전문가들이 경각심을 울리는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섞여 있다. 우리는 의료용과 불법. 옛날에는 불법 의료 마약, 의료용 마약자가 구분됐다면 지금은 섞여 있다. 이 40대 주부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없어요. 네. 마약 중독인데 전과가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의료용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의료용으로만 된 거죠. 네. 아니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가 네 번이나 마약 중독으로 입원을 했어요. 마약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은 범죄죠. 근데 전과가 없어요. 아무리 파도 이상한 루트로 한 게 없다는 거지. 거죠. 예, 예, 예. 예? 이게 이 사례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이 사례자가 말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는 범죄는 범죄가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마약 그러면 뭐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거가 우리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이게 관련된 조사가 있나요? 이렇게 의료용으로만 돼. 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뭐 다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이 실태가 없는 거예요. 있다면 만약에 그럼 앞으로 이거 누구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죠. 우리 안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네. 이런 문제.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를 어느 학회나 이런 데서 초대해서 자기 얘기를 그냥 편하게 들어줘. 내 사례가 어떻게 된 건지를 강의하고 싶대요. 알리고 싶대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이제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환우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이 마약 중독에 대한 금단 증상에 대한 이것에 대한 병원과 치료 정보를 환우회를 통해서 얻었대요. 아, 참 안타깝네요, 진짜로. 당연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선 선생님들의 의사 선생님들의 불쾌한 반응은 너무나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친구들도 야 이거 해야 되냐 막 하는데 그럼에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 지인분들 아는 분들 네. 이게 의학 기자로서는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동료 의사들이 네. 우리 의사들이 뭐 그 사람 마약 중독하려고 난 거냐? 아니겠죠? 그리고 뭐 근데 네. 그게 몇 명이나 아직 실태 조사도 없는데 이걸 왜 그렇게 보도하냐? 아니 실태 조사가 없는데 사례가 있으니까 이거는 보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네. 실태 조사라도 해야죠. 어쨌든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사례자가 있으면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선생님들은 뭐냐면 마약 중독을 일으키는 양은 정상적인 처방 정말로 의사 선생님은 선의로 처방했어요. 네. 정말로 조심조심해서 처방했어요. 그런 처방에도 어떤 사람은 중독될 수 있다는 거. 아, 이게 또 정확하게 막 비례하지 않으니까. 없어요. 네. 몰라요. 우리 술도 똑같잖아요. 그렇네. 나는 우리 평균 네. 뭐 소주 한 병 마셔. 그러니까 술 못 먹는 한테 야 어따 대고 너 소주 한 병 안 마셔. 너 마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너무나 아니야. 내가 이용량 썼는데 무슨 소리야. 이 사람 왜 중독돼. 그걸 똑같아요. 너 왜 소주 반 병밖에 안 먹었는데 왜 술 추정하고 너 왜 죽겠다고 난리야. 이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 중독 전문가 선생님이 저를 붙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네요. 네? 이걸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현재 없습니다. 그럼 이런 현대의학이 되게 특별한 복잡부위 통증 같은 어려운 질환을 마약류가 아닌 걸로 통증을 좀 잡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요? 네.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거죠.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이 환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지금 이 금단 증상보다 차라리 그 고통을 선택하겠다고. 진짜로? 네. 너무 지금은 어머나. 이 금단 증사 때문에 그게 더 힘들구나. 예, 금단 증사 말씀하신 제 기사에도 표현되지만 이거 뭐예요, 진짜? 저승사자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그냥 지옥에 말이야? 떨어지면 그러니까 신경 하나하나 예. 혈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다. 말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무섭다. 근데 이거는 마약 중독
이 금단 증상은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게. 이게 얼마나 저기냐면 지금 그 두 번째 환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마약을 하는 게 좋지가 않대요. 그분은 질병으로 한 게 아니에요. 범죄 마약으로 시작해서 범죄 마약이 비싸니까 병원 처방으로 의료용을 한 거예요. 네.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네. 예? 범죄 마약을 구했던 분이 범죄 마약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병원에 가서 마약류를 처방받기 쉽다는 것은 거꾸로도 가능하다는 게 웃기네 진짜. 예.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했다고 제가 말씀 다시 드죠. 작년 11월에 국내 전문가들이 저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찾아준 사례를 제가 직접 들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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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급한 일반화라고 말씀하시는 건 대단히 안이한 태도입니다. 이건 왜냐면 성급한 일반화였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려면 이걸 조사해야 돼요. 이런 사례가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일단 조사해야 돼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별로 제가 보기에는 돈도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마약 중독 치료하러 오신 분들을 샘플링해서 조사하고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돈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부터 우리는 좀 시작해야겠죠. 얼마나 이게 되는 건지. 네. 예? 해당 사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냐면 이걸 왜 이 개인 병원 마취통증, 그러니까 이런 마취통증외과나 정형외과나 혹은 뭐 내과 계열이나 네. 뭐 신경외과에서도 저희가 속한 신경외과에서도 통증 클리닉 하니까 네. 이런 개별 의원의 사례를 하지 않고 대학병원까지 써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이게 누가 저 의사는 몰라, 저 의사는 잘못 알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체 현대의학 자체가 이 부분 치료용 선한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중독자를 만들고 있는 징조가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심각하다는 거예요. 네, 네. 누구 개인 의사의 일탈이 아니라 이건 우리 현대의학 자체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한 것도 그래도 현대의학이에요. 맞아요. 현대의학의 선생님, 물론 정신건강의가 중독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네. 먼저 제기하시긴 했지만 중독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마약 중독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제기하는 이 경고음을 마약을 쓰는 의사들은 그 목소리는 들을 필요가 있죠. 네. 이걸 가지고 성급한 일반원의 의사를 잡는 의사네 이렇게 나이브하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네. 예. 이 또한 현대의학의 발전이 꼭 필요한 부분인 거네요. 네. 예. 마약을 대체할 수 유리 있는 아나운서가 이제 것들. 예. 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떤 미국과 비교해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독감 사망자 우리나라는 바로 통계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코로나만 유력이 나왔어. 부검할 때 이런 거 안 하니까. 맞아. 근데 미국은 해요. 네. 미국은 마약 중독, 약물 중독 사고도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45세 젊은 층의 사망 1위가 이 약물 중독 사망입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미국도 뭐 사실 뭐 미국은 옥시코돈 문제도 지금 넷플릭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마약성 진통제를 제약회사와 제약회사의 빌붙 로비를 받은 의대 교수들이 해서 중독성 없다 이건 아니다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는지를 지금은 드라마로까지 제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 보셨어요? 아니요. 저 2편까지 보고서 너무 끔찍해서 안 봤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없다. 그렇게 편성하는 의사들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다니는지 아세요? 헬기 끌고 다녀요. 제약회사의 그런 다국적 제약회사의 키닥터 역할을 하는 그 의대 교수들 미국은 헬기 끌고 다녀요. 뭐 그건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 자본에 빌붙어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거에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일부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뵙는 의학에서는 이런 것도 나쁠 수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아시면 분명히 더 신경 써주실 것 같은데 근데 어디에 맹점이 있느냐. 네. 유일 아나운서한테 제가 커피를 처방했어요. 네. 아니 소주라고 합시다. 네. 소주 2잔이야 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양이지 나한테는 평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소주 2잔이 주는 알코올 중독 증사를 알려면 어떠셨어요? 지난번에 그러면 뭐 아니었는데 아침에 2잔 마시고 나서 한 저녁 때인가 아니 그래서 별거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2잔 처방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3분 진료죠. 근데 말을 끊고 다음 환자를 받기 위해 내 말을 막 하고 이번에 피검사 다시 받고 가세요. 엑스레이 한번 찍고 가세요. 그런데 금단 증세를 하면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또 금단 증세가 있는 분들은 말을 빠르게 못해요. 저녁 때인가? 약간 뭔가 몸이 좀
이상하게 추워요. 열을 재봤는데 열이 없어요. 왜 그러지? 근데 몸이 기분이 되게 안 좋고 뭐 그래서 그날 어렵게 뭐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또 소주 2잔을 처방받은 걸 먹었더니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들어야 되는데 연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요. 이거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3분진도로 진료를 한 것은 이렇게 출발하지 뭐 못하다. 박리담회를 하게끔 한 건 저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얘기했는데 진짜 여러 가지 얘기하셨네요. 네. 저는 뭐냐면 네. 이거 다방면으로 해결책에 대한 어떤 박리담회의 구조는 이거는 우리나라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것도 되게 도발적인 발상인데 전국민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가 지금 세상에 맞을까? 2023년에 모든 사람에게 빈틈없이 그런 걸 제공하는 것, 싼 값에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게 과거 30년, 40년 동안 맞았어요. 우리 의료를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이 보호해야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과연 이 획일화된 정책으로 될까? 그러니까 이 획일화 때문에 그냥 빠르게 박리담회식으로 지금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최상급 종합병원부터 저 말단의 동네 병원까지 박리담회가 안 되면 영업이 안 되게끔 돼 있는. 그래서 좀 더 굽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전국민 의료보험은 이런 국가가 어쨌든 할 수 있는 책임지는 것은 차상위 계층으로 올인하고 아니면 그걸 원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런 약간 틈을 둬서 그런 거 좀 분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전 들어요. 네. 제가 지금 뭐 예전에는 이런 의료 체계에 관심 없던 의사에서 기자가 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박리담회식 구조는 사실 어떤 건강검진, 그러니까 어떤 나의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알아내고 막 검사 위주의 이런 것들은 대단히 효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장점도 되게 많습니다. 아주 빠르게 정말 값싸게 진료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그런데 거기에 이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시간을 두고 검사로는 안 나오고 얘기를 차분차분히 들어야 하는 마약 중독 금단 증세에 있어서는 그 빠른 3분 진료가 커버할 수 없고 여기서 정상적인 처방, 선한 목적의 처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지금 아까 처음 하신 얘기 들어보면 21개의 지정병원이 있는데 2개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제도적으로도 있지만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있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일반 정신과 환자를 보는 것에 비해서 마약 중독 환자는 100배 힘들대요. 그럼 이거는 병원의 문제 아닌가요? 이 부분은? 병원의 문제라니요? 네. 피한 거잖아요. 그런 환자를 받는 거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병원 지정한 병원에 왜 당신은 지정한 병원인데 왜 안 받습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정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복지부가 지정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일단은 중독 전문가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왜 안 받느냐? 우리 중독 전문가 없습니다. 중독 치료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겁니다. 병원 잘못 아니죠. 그래요? 네. 병원 잘못이었어요. 다 잘못이다. 다 잘못.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회가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도죠. 네. 의학 전문 기자로서 의학 언론인으로서 이런 문제를 여지껏 제기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다 잘못이죠. 네. 마약 중독 지정병원 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리고 일단 중독 전문가가 양상이 안 돼요. 이것도 필수 의료로가 안 본 거죠. 아예 됐어 더. 예. 그냥 뭐 마약 중독 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중독의 고통은 네. 이렇게 심한데 네. 중독을 초기에 치료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중독은 너무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안 해야 됩니다. 안 해야 그래서 되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네. 마약 중독은 나의 뇌를 녹인다는 것을 우리 알려야 돼요. 인식시켜 줘야겠네요. 예. 이거 선생님들 의료 전문가들은 조기 교육 시키자고 그러는데 교육 전문가들께서 반대하신대요. 근데 저는 우리가 난 노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중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을 우리가 완벽하게 차단시킬 수 있으면 조기 교육 필요 없지만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중고등학생한테 우리 사회가 교육계도 마찬가지. 교육계가 중고등학생한테 마약 지금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마약 중독 병원에 가세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갔을 때도 4명이나 있었어요. 중고등학생이 마약 중독자 중고등학생이 그러면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알려줘야죠. 맞아.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겁주면서 야 하면 안 돼 하면 더 호기심 생기지만 정말 이거는 막 치명적으로 막 완전 무서운 거다 알게 되면 스스로 안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네. 이게 이제 중고생 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마약과 겹치면 마약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대요. 오히려. 아니 저 연예인도 마약했는데 다시 복귀하잖아. 맞아. 나도 마약하고도 나중에 뭐 정상생활 할 수 있지. 뭐 오히려 더 있어 보이나 뭐 이렇게 방향성을 잃으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거는 PD 작가님들이 조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용기 있게. 범죄 혐의에 했던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최근에 무슨 어떤 뭐 라디오 진행자 뭘로 하차했다는 뉴스 봤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그런 것보다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뭐냐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약과 관련된 거는 조금 더 엄격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막 주변에서 그 얘기했는데 요즘 음주운전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군대 관련해서 이런 문제 있는 분들은 완전 사장시키는 분위기가 있는데 마약이랑 도박은 네. 많이 복귀하셨어요. 저는 네. 그래서 네. 아니 저는 이건 좀 따져 군대도 되게 뭐 저기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마약은 군대와 음주운전 못지않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인데 왜 그렇게 마약이 떠올리는 그런 분들이 TV에 자주 등장하는지 쉽게 등장하는지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식약처에서도 저에게 했던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대 마약 사범이 마약 검거를 덜 했는데도 불구하고 3.8배나 증가했단 말이에요. 네. 아유, 그럼 무섭네요. 밑바닥에는 어느 정도가 더 증가했는지 우리 지금 맞아. 감히 알지도 못해요. 10대라는 게 더 무서워요. 얘네들이 어른이 되면 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대는 뭐냐면 또 전파도 강해요. 10대는 전파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그 10대 애들이 그런데 병원에 와서 아니 저 연예인도 금방 회복하는데 나도 금방 회복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약 그렇다면 이거 어른들 책임이에요. 뭐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렇게 고용한 PD하고 작가님들 여기서 책임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냥 여지껏은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네. 이제 원어브댐의 방관자, 원어브댐의 그런 거죠. 저도 누구 탓하고 저도 제 책임이 큰 놈인 건 저도 알겠는데 우리 몰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네. 아, 오늘 다양한 각도의 다양한 이야기 또 아주 즐겁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SBS 보이스 뉴스 @gmail.com으로 또 궁금한 사연 보내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